맨날 울고 질척거리고 막 우유부단하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나마름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이 애국서요. 후반이랑 이런 거 조금 다시 좀 만져야 되는 게 있어서 아직도 영원히 끝나지 않아서 7월에는 마지막, 이제 진짜 절대 손 안 된다 하고 있어요. 아름이는 되게 잘 웃는 아이였어요. 되게 좋았던 인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름이 보고 좀 불편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아, 웃음이 네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대화할 것들,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감추거나 누를 수도 있으니까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이제 말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큰 사고 없이 자라서 빼어난 작가들로 한국 다큐와 아시아 다큐 시일의 어떤 빛나는 보석들로 컸다. 그런 성장캐? 그래서 이렇게 아름이와의 첫 만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필모그래피에 뭐 핑크패미, 순간이동, 뭐 애국소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영화제나 극장에 걸렸던 작품이 예술사 2학년 때 팀플로 만들었던 나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그 제목이 나의 작품 생애를 관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좀 제 작품에서 보면 사회적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하지 못했나? 그리고 내가 좀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부채감에서 시작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쉬웠던 무언가들이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변화를 조금 만들고 싶었던 마음들이 담겼던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에 만든 작품이었어요. 탄핵 이후에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우린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시민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잘 못 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동시대의 또래 친구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되게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어? 물어봤을 때 내가 잘 말을 못해서 다큐멘터리로 대신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실에 나는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용기가 없던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뭔가 카메라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만들 2018년에 미투라는 어떤 거대한 또 운동이 시작할 때였었는데, 저는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고, 여성 인권 운동의 현장들이 약간 저의 놀이터였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맡길 사람이 없었고 항상 저를 그런 데 데리고 가서 좀 페미니즘 조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본 되게 멋있는 언니들은 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별로 치마도 입지 않고, 저도 그렇게 유치원 원복도 안 입겠다 막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크면서 그게 놀림거리가 됐었어요. 조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게 숨겨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삿대질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페미니스트를 살기보다는 핑크색 공주병이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해서 핑크색에 숨었던 어떤 과거들이 있었어요. 어떤 미투라는 사회적 흐름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지? 고백을 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에 또 내 어떤 역할을 찾고 싶어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획했을 때는 우리 엄마는 페미니스트 막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엔딩에서는 내가 진짜 멋있게 모든 내 핑크색 물건들을 버리고 완전 탈코르셋을 하고 집회 현장에 가서 쇼커트를 해갖고 멋있게 발언하는 나의 모습, 이걸로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핑크색을 좋아해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순간이동.
한국 감독 둘, 일본 감독 둘에서 4명이 같은 조가 됐는데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감독님이 이제 자기 책장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82년생 김지영의 일본판 책이 있는 거가 딱 들어왔었고, 아, 이게 같은 책을 그래도 읽은 경험이 있고 이런 연결 지점이 있구나라는 게 좀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걸로부터 좀 다큐멘터리 기획을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98년, 95년에 일본, 한국에서 태어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왔냐에 대한 좀 리서치를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성장 과정을 얘기를 했고, 제사 문화라던가 디지털 성폭력이라던가 우리가 되게 비슷한 경험들을 나눴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통 지점을 조금 연결을 했었고, 포인트를 잡아서 순간이동의 다큐멘터리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돼서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갖고 여기 아트 콜라이더랩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어떤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AR, 매핑 같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고 다큐멘터리에 활용할 수 있겠다.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증강현실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름이는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다.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인터코스 통해서 좋은 작가들과 만나고 대면 혹은 비대면 사이버 스페이스와 실제적 세계를 오가면서 흥미로운 어떤 시험과 모험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해내서 그 부분의 성과가 단편으로 되게 빛났다. 내가 태어나던 날 군부 독재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자마입니다. 지금부터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대학교 때 이제 CC였지만 저희 엄마는 되게 진보적인 이제 여성 인권 활동가가 되었고 저희 아빠는 좀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의 다른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갈등하면서 커온 저의 어떤 이야기이고 그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등장 장면이 저는 이 작품을 딱 아우르는 정말 마스터샷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진짜 의도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주구장창 찍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날도 등산을 간다고 하길래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지만 이 촬영과 작품을 위해서 가벼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엄마의 길을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편집해서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판단을 해서 엄마의 길을 선택하는 걸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재치가 저 친구의 다큐멘터리 코드입니다. 아름의 다큐는 되게 진지하고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품어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까불고 가볍게 톡톡해서 웃음을 지어내게 합니다. 그걸 되게 이 시대에 많이들 즐거워하고 한 모범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번 달에 대만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애국소녀를 상영했었어요. 나와 국적도 다르고 다른 삶을 산 어떤 외국인에게 이거 정말 내 얘기 같아 라는 말을 제가 대만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고 와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저한테 좀 큰 에너지를 줬던 것 같고 저한테 좀 큰 용기를 줬던 것이 관객들이 저를 보기 전에 이 작품 정보만 봤을 때는 이 감독이 굉장히 강인한 성격이고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소녀 같은 이런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되게 자기한테도 되게 큰 용기로 다가왔다라는 말이 저한테도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달 다니고 이 학교를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화주의자고 논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예술가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려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논쟁을 피하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돌아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배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된 시간들인 것 같아요. 다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충격적인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통무예라는 수업을 1학년 1학기에 들었어요. 항상 이게 2명 파트너를 지어서 이제 칼싸움 무예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연기과 분이랑 짝이 지어져서 하는데 그분이 막 눈빛 연기부터 해서 막 진짜 저를 정말 칼로 찌를 것 같은 이런 행동과 표정들을 해서 제가 진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었어요. 막 이런 기합 소리를 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무예뿐만 아니라 뭐 토론 수업이든 뭐 이런 거에서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내기 너무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예를 누가 얼마나 잘하냐라기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특성에서 얼마나 더 이거를 깨고 나와서 노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려운 걸 얼마나 도전하고 나의 이런 성격을 살리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용기를 주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이 다른 수업들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되게 좋은 어떤 지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 혼자만의 이제 길이 되게 외롭고 힘들 텐데 터전을 더 넓혀서 작가 우정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바깥으로 가라.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여행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가라. 뿐만 아니라 아름이 8년 동안 예종에서 스스로가 가져왔던 자기 작업의 어떤 코드, 규칙, 또 이제는 깨라. 그걸 깨는 자기 파괴의 시간이 왔다. 마지막으로 요청하면 공부해야 된다. 다큐가 뭐고 예술은 뭐고 이 시대를 어떤 언어로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 읽고 쓰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좀 더 무장을 단디해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할 때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울어요. 되게 잘 울고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학교 밖 어른들도 너 그렇게 약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겠냐, 그렇게 맨날 울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런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내가 조금 성격을 바꿔야 되나?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울면서도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다는 거 그리고 어떤 좀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질척거리고 막 우유부단하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계속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